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쿠팡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 형식으로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플랫폼별로 이용권을 쪼개놓고 실제로 쿠팡에서는 5천 원권만 사용하도록 해 꼼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밝힌 보상안 규모는 1조 6,850억 원, 1인당 5만 원에 해당합니다. 와우 멤버십 회원과 일반 회원에게 모두 지급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고 쿠팡을 탈퇴한 고객도 포함됩니다. 이용권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쿠팡과 쿠팡 이츠로 각각 5천 원권이 지급되고 여행 상품인 쿠팡 트래블 이용권 2만 원, 화장품 등 뷰티 플랫폼인 알럭스 이용권 2만 원까지 모두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탈퇴 회원의 경우 다시 가입해야 이용권을 쓸 수 있고 사업군별로 보상이 쪼개져 있어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불안해가지고 탈퇴를 했는데 이 보상을 또 받으려면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되잖아요. 특히 알럭스에 2만 원이 배정된 점도 논란입니다. 알럭스는 쿠팡이 정품 럭셔리 쇼핑 앱으로 내세운 고가 상품 위주 플랫폼입니다. 제가 직접 쿠팡 알럭스에 들어와 봤습니다. 2만 원 이용권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검색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2만 원을 넘어서 내 돈을 더 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용자가 많은 쿠팡과 쿠팡이츠에는 5천 원만 배정하고 신규 사업군에 2만 원을 배정하면서 보상안까지 신사업 홍보에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헤럴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책임의 정점에 있는 김범석 의장은 사퇴 한 달 만에 사과문만 공개한 뒤 청문회 출석은 거부했습니다. 국회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사과문과 보상안을 잇따라 내놓은 쿠팡. 여론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이자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체 조사와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연일 정부 지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부 중 하나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쿠팡 측 주장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쿠팡은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며 이미 직접 포렌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소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 공조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쿠팡 측 주장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쿠팡이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를 언급하며 공조와 협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원과 무관한 부분이 상당수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가운데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 또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게 국정원 입장입니다. 경찰 또한 불편한 내부 분위기를 드러냈습니다. 쿠팡은 지난 21일 중국 현지 강에서 건져 올렸다는 노트북을 이미 제출하며 경찰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는데 당시 노트북에 대해 이미 직접 포렌식을 마쳤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 측이 참고인 조사 당시 자체 조사나 포렌식 진행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쿠팡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쿠팡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거로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이 낸 입장문에 대해 국정원부터 경찰까지 정부기관이 잇따라 반박에 나선 가운데 쿠팡은 현재로서는 제공된 정보 외에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지난 2020년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에 대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6일 고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김범석 의장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고 장덕준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는데 최근 쿠팡 전 고위직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등의 김 의장 지시가 담긴 메신저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정부가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T에 모든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관 합동조사 결과 KT 서버에서는 100개가 넘는 악성 코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관 합동조사를 마친 정부는 KT에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불법 이동 기지국, 펜토셀 인증서 등을 KT가 허술하게 관리한 탓에 무단결제 범행에 악용됐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가입자들의 음성통화 내용과 문자까지 모두 빼앗긴 건 안전한 통신망이라는 통신사업자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봤습니다. 무단결제 피해자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가입자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면서 전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기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T가 지난해 서버에서 외부 침입 흔적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무마하려 한 위법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사 과정에서 KT가 확인하지 못한 악성 코드도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모두 합쳐 94대 서버에서 악성 코드 103개 종이 확인됐는데 일부는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했습니다. SKT의 BPF도 한 3가지 유형이 발견됐었는데요. 이번에 KT 쪽에서 그 유형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동일한 공격자로 단정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무단 소액 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만 2억 4,300만 원이었고 단말기 식별번호 등 정보가 유출된 사람도 2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KT에 일단 재발 방지 조치 계획을 다음 달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T는 정부 발표 직후 고객 보상과 정보 보안 혁신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면서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한 즉답은 피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이용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 펜토셀의 인증서가 군부대에 설치됐다가 유실된 KT의 펜토셀 인증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합동브리핑에서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펜토셀 인증서가 지난 2019년 7월 경기 북부에 있는 군부대에 설치됐다가 2020년 1월쯤 막사 이전 시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불법 기지국을 운용한 A씨를 포함해 5명을 구속하는 등 13명을 검거했는데 이들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차량에 장비를 싣고 다니며 KT 고객 220여 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 결제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정권교체 이후 사상 처음 동시 가동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김건희 특검 활동 종료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최장 180일에 걸쳐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반 기소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3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출범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구속 만기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을 체포방해와 일반 이적 등 혐의로 3차례 더 기소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측리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은 한 달 먼저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책임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속했습니다. VIP 경로로 시작된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에 김 씨를 공개 소환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밖에도 서희건설 나토 3종을 비롯해 김 씨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여한 정황 등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최장 180일에 걸친 3대 특검 수사로 모두 24명이 구속됐고 이들을 포함해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만 120명이 넘습니다. 3대 특검이 종료되면서 특검법상 남아있는 사건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됩니다. 특검 수사로 나란히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권력의 정점에서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그 결과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는 공식적인 권한도 없이 대통령 지위를 누리면서 국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 지위를 이용해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11월부터 선거에서 승리하고 취임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교계와 재계, 정계까지 공직 임명과 공천 등을 대가로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 수수 액수만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탁 루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였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특검은 역사책이나 나올 현대판 매관 매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은 수사는 말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되는 거라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특검 수사 기간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한 상당수 의혹들은 이제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검팀은 시간과 자원의 한계를 거듭 언급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 대상이 16가지로 새 특검 가운데 가장 많았던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매관매직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풀어야 할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모두 66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도 적잖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과 관련한 뇌물수사가 대표적입니다. 막판까지 관련자 소환을 시도했던 도이치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관련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도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출범 초기 힘을 줬던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과 비슷한 구조의 집사 게이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김 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종묘 차담회와 해군 선상 파티 등 국가자산 사적 유용 의혹과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도 처분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관여한 거로 의심되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개입 사건은 우선순위에 밀려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여러 차례 시간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모두 이첩하면 이제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일은 경찰의 몫이 됩니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의 성사 여부에 따라 새로운 특검이 수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은 올해 증시 폐장일입니다. 어제 반도체 투톱의 활약에 4,220선을 회복하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평미까지 나가선 코스피가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책에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연말 종가를 어떻게 풀지도 관심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산업활동 지표는 추석 연휴와 소비 쿠폰 효과 등의 변수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10월에는 2.5% 줄어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오늘 새롭게 출범합니다.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97 공급대책 등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실장급이 본부장을 맡습니다. 최근 곡류 등 식물성 원료에 식용 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많이 함유하도록 제조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소화기 질환을 겪는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11개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 등의 평가 결과를 정오에 공개합니다. 수천 %에 이르는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계좌 차단,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불법 사금융의 살인적인 이자와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을 무효로 하고 처벌도 강화했지만 피해 신고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자 금융당국은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 통장 차단, 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내년 1분기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신고를 접수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신고부터 구제 소송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추심을 중단하도록 초동 조치에 나서고 경찰 수사 의뢰와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절차도 동시에 이뤄집니다.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 신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도 고객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즉시 거래가 중단됩니다. 또 원금, 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은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벼랑 끝에서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신고라며 불법 추심 중단 등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그냥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에 드는데 가장 믿었던 법과 정부의 대처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라는 말밖에 하진 않습니다. 당국은 불법 추심에 사용되는 SNS 계정과 게시물, 관련 전화번호와 범죄 수익 계좌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예방대출 실질 금리도 현행 15.9%에서 5에서 6%대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인데 거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이번엔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내가 지역구인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에게 법인카드를 빼앗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스타파가 관련 녹취를 보도했고 김 원내대표의 지난해 총선 경쟁자도 폭로 선봉에 섰습니다. 김병기가 초선 의원이었던 조진희를 무리하게 의장을 만든 배경에는 업무 추진비 카드를 제공하거나 김 원내대표는 선택적 녹취 공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안 사람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아빠 찬스 등 가족 전체가 언급되는 각종 특혜 의혹이 잇따르면서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서도 아내가 구의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범죄가 아니냐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거나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하마평에 박정, 백혜련, 한병도 등이 오르내리고
우군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 거취 결단을 압박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해명 가능한 사안인지 또는 거꾸로 용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인지 본인이 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김병기 원내대표는 하지만 사퇴보다는 사과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사법개혁안 등 과제가 산적한데 자칫 원내 사령탑 공백 때문에 발목 잡힐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주하는 정청래 지도부에서 김 원내대표가 나름 균형을 잡아온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대국민 사과 등 관련 입장을 내고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그 대표님 둘러싼 논란 대해서 내일 거취 표명도 하실 입장이실까요? 공교롭게도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른바 명청 대리전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집권 여당의 권력 구조와도 맞물려 있어 혼자만의 선택이 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청와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직접 의사표명은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원내에서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청와대가 쉽게 의사를 표명하는 건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에서 따로 의사표명을 할 기회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김경 서울시 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 SNS에 당시 사안을 인지하고 공천관리위 간사에게 보고했고 다음 날에도 거듭 보고한 뒤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뒤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로 녹취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도 SNS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2020년 지방선거 당시 당에서 정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공천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해훈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후보자가 과거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보수 중진 정치인으로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에 파격 발탁된 이해훈 후보자가 지명 다음 날 출근과 함께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구,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획과 예산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된 직후 과거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현 정부 기조와 정반대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여권에서도 우려가 잇따르자 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관련 언론 보도 등을 보고받은 뒤 용납할 수 없는 내란 관련 발언에 대해선 단절 의사를 더 표명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이 검증의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중요한 것은 설득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거라며 애초 발탁 이유였던 통합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후보자 지명에서 끝나는 게 아닌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론의 흐름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로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이 본회의에 상정될지도 주목됩니다.
한줄 뉴스입니다. 풀빌라 수영장에서 9살 초등학생이 배수구에 팔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제기동에 있는 도시철도 동북선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졌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산 뒤 투약자들의 집에서 주사를 놔주는 간호조무사 45살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을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인천대학교 교수로 임명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논문에 대해서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냉동고 전원 코드를 뽑아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햄스터 등을 학대하는 과정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수개월째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올해 정치권은 헌정사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또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여대 야소 구도 속에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을사년 벽두는 대통령 체포작전으로 시작됐습니다. 버스로 벽을 세우고 원형 철조망까지 둘러 요새로 변신한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다 끝내 붙잡힌 게 지난 1월 15일.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진 구속 수감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52일 만에 깜짝 석방되며 반전을 꿈꿨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8대 0으로 파면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3년 전 0.73%포인트 차로 아깝게 졌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순풍에 돛단 듯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결전 한 달 전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제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벼랑 끝에선 당시 여권은 김문수 후보를 세우기까지 혼돈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경선 내내 난 김덕수라며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약속했던 김 후보가 돌연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모두 잠든 새벽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와 가처분 소송, 당원의 찬반 투표 끝에 기호 2번 김문수가 확정됐지만 내상을 잔뜩 입은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계엄과 탄핵, 파면으로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빛의 혁명을 외친 이재명 후보는 60일 대선 레이스의 승자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총선에서 압승한 이듬해 행정권까지 거머쥔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검찰청 폐지 같은 수건 입법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서로를 청산 대상, 독재 정당으로 규정하는데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 콘크리트 지지층의 요구까지 맞물리며 대화와 타협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여대 야소 여의도는 필리버스터와 통일교 특검 등으로 연말에도 내내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올해 1월 벌어졌던 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140여 명이 재판에 넘겨져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다만 폭동 배후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해를 넘겨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 서울 서부지방법원.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출입구를 틀어막거나 담을 넘어 법원 경내에 난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습격해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이제. 나와봐. 점거해. 사상 초유의 폭동에 아수라장이 된 법원. 사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만행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후 대대적인 수사로 14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대부분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엄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 저항권 등을 주장하며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수사 선상에 오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버 신혜식 씨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우리 강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전 목사와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폭동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돼야 단순한 법원 외관 복구를 넘어 법치주의 회복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일터의 안전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무색하게 건설 현장 붕괴부터 사업장 끼임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감소세였던 산재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체 과정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지난달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일어난 날벼락 같은 사고에 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사고 8일이 지나서야 피해자 수습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은 철제 구조물이 불안정하고 잔해더미가 뒤엉켜 2차 붕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쯤 넘긴 지난 11일, 이번에는 광주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포스코 ENC가 경기 광명에서 시공하던 신안산선 현장이 무너져 1명이 숨졌고 2달 전인 2월에는 경기 안성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만들던 교량이 무너져 4명이 사망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반복된 문제였습니다. 건설 현장 이외의 공장에서도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지난 5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한 달 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친구야, 제발 그 세상에서는 차별, 아픔, 고통 없는 삶을, 네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또 지난 2월에는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6명이 숨졌습니다. 화재에 따른 인명참사에 인허가 비리까지 더해지면서 시공사 대표 등 8명이 구속됐고 공무원 등 36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이 늘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했지만 감소 추세이던 산재 사망자 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2025년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 성적표는 낙제점이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국이 유엔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내년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미국이 지원해온 것과 비하면 대폭 줄었는데요. 미국은 충분하다며 유엔에 구조조정을 주문했고 유엔은 인도적 재앙이 심화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 인도주의적 지원 업무를 위해 20억 달러, 약 2조 9,7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외 원조 규모를 축소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인도주의 지원금도 크게 삭감한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유엔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은 연간 최대 17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지원금의 8분의 1 수준으로 금액을 줄이면서도 여전히 미국이 세계 최대 기부국이라며 통제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여러 유엔 기구에 분배해 지원하던 방식을 없애고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을 통해 자금을 통합 관리하게 하며 지원 국가도 17개로 제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유엔 기구들은 새로운 재정 현실에 적응하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사라져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Those cuts from the United Nations' biggest donor have forced the UN Migration, Refugee, Food Aid, and other agencies to cut thousands of jobs and reduce spending on projects. 미국의 원조 축소 계획의 국제사회는 일단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미국의 조건부 지원 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당장 위기에 처한 전 세계 8,700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230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한 유엔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호소했습니다. On this new year, let's resolve to get our priorities straight. A safer world begins by investing more in fighting poverty and less in fighting wars. Peace must prevail. 특히 미국이 17개국을 찍어서 지원하는 방식은 소외된 나라들의 인도적 재앙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외 원조 삭감이 근시안적인 선택이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곳에만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유엔 기구들의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이 28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분화해서 연기와 화산재가 10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더 강력한 폭발 위험에도 산기슭에 등산객과 스키어, 사진작가 등이 몰려서 당국이 진땀을 뺐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거대한 연기 기둥이 산 정상에서 치솟습니다. 에트나산의 북동 분화구가 대규모 용암과 화산재, 연기를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높이 100에서 150m로 나오던 용암은 오후 들어 급격히 거세지면서 400에서 500m까지 치솟았습니다. 화산재를 머금은 연기 기둥은 해수면 기준 8km 높이로 솟구치다 10km까지 더 솟아올랐습니다. 해발 3,300m가 넘는 활화산 에트나는 최근까지도 이따금 소규모 분화가 이어졌습니다. 분화구 4개 중 가장 오래된 북동 분화구는 이번에 28년 만에 가장 격렬하게 분화했습니다. 아찔한 분화에도 화산을 병풍 삼은 듯 아래 산기슭에선 누군가 한가롭게 스키를 즐깁니다. 화창한 날씨에 스키어와 등산객, 화산 분출 장관을 렌즈에 담으려는 사진작가들이 몰려 당국이 골치를 앓기도 했습니다. And then we see this great day and then want to see this live volcano in person. That's why we do a trip here today. 화산 활동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에 당국은 경보 단계를 높였습니다. 눈이 용암과 만나 빠르게 녹으면서 고압 증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큰 폭발이 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E quindi muoversi con il casco che è diciamo sopra una certa altezza andrà indossato e prestare molta attenzione. 이탈리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에트나는 24시간 내내 감시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남미 수리남에서 한 남성이 자녀를 포함해 9명을 흉기로 살해한 뒤 경찰서 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리남 경찰은 현지 시간 29일 코메베이너 지역에서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의자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 사이 수도 파라마리보 동쪽에 있는 자택과 주변에서 흉기로 어른 4명과 미성년자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는 전화로 부인과 다툰 뒤 범행했고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경찰이 연말연시 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제 내년 4일까지 경찰관 10,000여 명을 동원해 타종식과 해넘이, 해맞이 등 연말연시 주요 행사에 몰리는 인파를 관리할 방침이라고 정했습니다. 경찰은 새해맞이 명소 등 모두 106곳을 중심으로 경찰관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네, 저 하여튼 뭐 그런 게 뭐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속으로 계속 터지고 있어서,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보좌관에 대한 갑질, 그 다음에 사적 유용. 김혜경 여사가 했던 것처럼 공적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혜, 갑질, 원내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일종의 특권처럼 작용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기를 앓다가 열이 높으면 독감 조사 받으셔야 돼요. 검사 받으셔서 독감이면 타미플루를 접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희 그 보좌진 중에 또 독감도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생활의 하나의 그 상식이라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계약직으로 일을 잘하면 4년 후에 국민께서 다시 한번 계약을 해 주시지요. 마치 어마어마한 권력인 양 거드름을 피우고 오만을 떨어선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 새해를 이틀 앞두고 세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6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추위가 본격화하면서 금요일까지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이 영하 8도, 새해 첫날에는 영하 11도로 예상됩니다. 찬바람 덕에 먼지는 물러나겠습니다. 현재 영남과 제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중 먼지는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2도, 대구는 3.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7도, 부산은 9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전남 서해안에서, 모레는 제주에서도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